자,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를 이용해서 뭔가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즉 UI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죠?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렇죠? 우리가 UI를 접근하는 게 단순히 텍스트 뷰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프로그레스 바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핸들러를 정의를 하고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안에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해서 UI 접근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메시지 객체로 만들어서 또 전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해봤던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또는 실제 앱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단순한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단순한 형태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핸들러를 send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핸들러 내부에서 핸들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복잡하니까 자, 이거를 좀 더 단순화 시키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핸들러, 우리 핸들러를 상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핸들러라고 하는 일반 객체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여기 스레드 내부죠? 이 스레드 내부가 있는데 자, 이 스레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핸들러를 여기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 핸들러에 보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뭐 요거 말고 그냥 첫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 보죠.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죠. 자, 근데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자, 이 안에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자,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러너블 객체를 임플리먼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w라고 하고요. 자, new라고 하고 여기에 스레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스레드의 파라미터로 new runnable이라고 하면 runnable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직접 자, 한 번 실행될 객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runnable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new라고 하는 걸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바로 점 스타트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스레드 객체를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했던 자, 이 코드가 그대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runnable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 저 코드를 한번 다시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run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썼던 코드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이런 코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runnable, 지금 우리가 runnable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지금 코드를 넣는 형태가 됩니다. 자, try catch로 해서 1초 동안 쉬는 자, 쉬었다가 동작시키는 것도 저기다 코드를 한번 넣어보면 되고요. 자, while문에 대한 것도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스레드를 만들고 그죠? 그 안에 runnable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스레드를 클래스로 별도로 만들었을 때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바로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으면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보다 조금 더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try catch 뭐 형태는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서 value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표시를 해줄 때 어떻게 돼요? 직접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핸들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value 핸들러라고 하는 거 말고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상속 핸들러를 정의할 때 상속받았던 거 핸들러를 그냥 객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거를 자, 핸들러 2라고 한번 해볼게요. new 핸들러로 그냥
바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핸들러 2라고 하는 걸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러 2. 자, 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던진다는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 이제 포스트라고 하죠. 자, 먹는 거 생각나죠? 근데, 네. 포스트라고 하고, 여기에 런어블 객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생성해서 던져보도록 합니다. new runable이라고 이 안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코드는요, 마찬가지로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어이구, run이라고 하는 게 막 만들어지니까 복잡해 보이죠? 자,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했던, 자, textview.setText라고 해서 UI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자, 우리 현재 값이라고 하는 거 땡땡 플러스 value라고 하는 이런 코드를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 자, 이 코드는 UI, 텍스트 뷰를 접근하지만 핸들러라고 하는 이쪽으로 전달된 객체가 되고요. 핸들러 내부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러너블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고 러너블 객체가 이쪽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UI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value라고 하는 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바깥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접근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value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코드. 자,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 핸들러를 상속해서 새로운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고 send 메시지, 그 다음에 핸들 메시지를 이용해서 처리하던 복잡한 코드가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줄만 더 추가가 되면 자,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 있는 코드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코드로 변경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 UI를 접근할 때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 좀 더 단순하게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시작을 눌러보면 자, 현재 값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진행 값이든 현재 값이든 어떻게 여러분이 글자를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 보면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변경시키는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핸들러를 사용하면 UI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핸들러를 통해서 프로그레스 바의 set prog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주면 프로그레스 바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핸들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그 네트워킹 기능 나중에 우리가 쓸 텐데요. 네트워킹 기능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웹 서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나중에 가면 이제 앱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인터넷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스레드에서 나온 결과값을 UI에 뿌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핸들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핸들러를 명시적으로 안 쓰고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려면 이게 핸들러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스레드를 쓸 때는 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스레드 사용 방법과 핸들러의 개념, 그 다음에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